자,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또 해봐야겠어요. 머니투데이에서 기사가 올라왔어요. 코로나 극복을 했다? 가계부채로 1765조 시한폭탄 위에 키운 경제성장. 가계부채가 1765조가 됐어요. 1765조. 자, 부채를 지면 뭐를 할 수 있어요? 일단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채로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부채로 생활을 했다고. 이거요. 이거는 제가 이거는 이재명 지사를 공격한 오늘 유력 정치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공정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문을 보면 문재인 정권 4년간 국민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사가 선언문에서 강조한 공정은 그동안 보여준 입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대표적인 불공정 정책입니다. 일자리 잃고 취업 기회를 빼앗긴 청년, 폐업 비용에 가게 문을 닫지도 못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소상공인 등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서민 대중의 형편을 외면하고 공짜 심리와 표를 겨냥한 공정과 거리가 먼 매표 정책, 인기 영역 정책일 뿐입니다. 소비 진작을 이유로 내지만 재난지원금 없이도 충분한 소비력을 가지신 분들은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소비를 더 많이 하지 않습니다. 받은 재난지원금은 고스란히 저축되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 뿐입니다. 무엇보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동안 소득이 늘어난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에게까지 드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며칠 전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부총리도 최근의 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무분별 불균등한 회복과 양극화에 대한 인식을 함께한 것으로 압니다. 경제 회복세에 비해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복은 아직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계층의 지원을 집중해서 현재의 불균등 회복을 균등 회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공정하고 올바른 국가 재정이 할 역할일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로 가장한 인기 영합주의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양극화 시대에 진짜 어려운 서민들을 외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입니다. 말로는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양극화를 조장한다면 모순 차원을 넘어 국민을 속이는 나쁜 정치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존 민주당식 기업주의기에 대한 반성 없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재원 대책 없이 돈을 어떻게 구할 생각도 없이 과다한 현금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모두 앞뒤가 맞지 않는 공허한 소리입니다. 정책은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자, 정부가 꼴랑 10만원 줄 때 우리 어려우신 분들은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빚을 진 겁니다. 이 빚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빚은요, 빚을 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갚아야죠. 뭐와 함께? 이자와 함께. 자, 그리고 정부가 소비가 아닌 정부가 돈을 푼 게 저축으로 연결돼서 자산으로 연결됐다. 보십시오. 딴 나라들도 벌어진 일이지만 우리는 너무 심하잖아. 딴 나라들도 돈을 풀었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뻥튀기 됐다고. 거의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만큼은 아니라고. 그런데 코로나 극복을 자신들이 해냈다고 광을 파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보세요. 코로나19 위기가 닥치자 정부가 사실상 가계부채 관리를 포기했다.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결과적으로 가계 대출을 늘린 것 외에 효과가 없었다. 이런 식이라면 저금리를 꼭 했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GDP 성장률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나름 선방한 국가라고 자평하고 있는데 GDP 성장을 뭐로 했다? 가계부채로 했다. 소비 진작을 빚으로 했다. 흥부해방님 감사합니다. 차상성님 감사해요. 금리 인상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죠.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에
금융당국, 금융회사에 부여해 왔던 각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를 관리하기 이렇게 쭉 나옵니다. GDP 상승률, 16개 선진국 평균. 야, 대만 진짜 선방했구나. 여기 평균이 요건데, 평균이 욕인데 우리는 선방했다. 코로나 위기 정점에 지난해 0.9%로 주요 선진국 마이너스 3.7% 대비 선방했다. 이걸 지금 엄청나게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순위로는 대만, 노르웨이가 3위였다. 초저금리 기조를 유동성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경기를 부양한 결과다. 그 결과 빚이 1727조 원, 가계부채 1분기에는 1765조 원으로 빚이 40조씩 뚝뚝 늘어나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가게가 파산하면 누가 도와주나요? IMF 때 기업이 파산했죠. IMF 때 기업이 부도를 내고 파산을 하니까 정부 재정 건전성으로 정부가 외국에서 빚을 땡겨와서 포스코 같은데 해외 주식 상장해서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회사채 발행하고 해서 돈을 조달해서 정부가 보증하고 우량 기업들을 이용해서 돈을 끌어와서 국내에 위기 있는 고금리 대출을 정부 보증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고 회생을 시켰습니다. 오케이.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 여차하면 기업을 재생시키기 위해서도 그것도 사회주의 정책이죠. 기업이 니네가 돈 못 갚으면 망해야지 하는데 국가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국가가 나서서 그거를 그러니까 기업의 문제를 집단화해서 모두의 재정으로 해결하는 거, 그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의 역할, 적극적으로 국가의 역할 필요하다고 봐요. 문제는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 우파 좌파한테 공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가게가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떤 사회적 자구책을 할 수 있는가, 이 사회가. 가게가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떤 사회적 자구책을 할 수 있는가. 특히 민주당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위한다고 하는 서민들이 너희들 정부하에서 빚이 늘고 있고 자산이 벼락거지가 되고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지고 상대수적 박탈감 플러스 절대적인 일자리도 너희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야? 서민들 가계부채가 만약에 가계부채 위기가 오면 그냥 사람들 죽을까? 자살하면 끝이야? 집 팔고 내려앉으면 끝이야? 어떻게 할 거니? 레몬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전 그래요. 요새 무슨 생각이냐면 이렇게 잔인한 정치가 있을까? 일단은 문재인 정부의 정말 잔인한 정책은 니들이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니들이 가장 말했었던 게 실수였으면 좋겠는데 니들은 거짓말을 했다고 봐. 나는 니네가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떨어뜨리겠다고 했어. 집값을 안정화시킨다고 했다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면서 주택 가격은 멈춰있고 소득은 올라가면서 집에 대한 부담감이 별로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걸 소득주도 성장 이딴 개소리하고 그랬는데, 그게 니네의 정책적 실수였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니네의 부동산 정책, 니네 정치하는 놈들 부자 만들려고 한 거 아니야? 니네 부자 되려고 정책 쓴 거 아니니? 땅 투기 오지게 했던데. 응? 뭐 국토부 장관은 집을 2주택인가 집 팔라고 하니까 동생한테 팔고 막 그러더라. 어떤 여자 장관은. 그게 집을 판 거야? 동생한테 판 게? 이거 니네 의도적인 것 같아. 여러분, 이제 흑석 김의겸 선생이 아니라 강남 김의겸 선생이라며. 이야. 그거 아니야? 그리고 집이 두 채가 있어. 두 채가 있을 때 먼저 판다? 청주에 있는 집 먼저 팔고 그 다음에 강남에 있는 집을 팔았나? 어디에 써? 전 비서실장 얘기하는 거죠. 내 재산은 아까우니까 집을 팔 때는 순서가 있지. 진짜 나는 강남에 빌딩을 갖고 싶어요.
그게 너희들의 욕망의 핵심 아니겠냐? 전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한 정책 속에서 국민은 뭐냐고.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면 딴 나라를 볼까요? 정부 부채의 증가율 보면 정부 부채가 무지하게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서 보면 정비 부채와 이걸 보면 우리도 정부가 가계 가계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죠. 저는 그래요. 한국의 재정은 있잖아요. 지금 재정이 뭐 추가 경정 예산까지 해가지고 600조를 쓰는데 난 이 정부 재정 지출에서요. 박근혜 정부 끝나고 나서 이 정부까지 200조가 왜 늘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어. 피부로 와 닿아요? 나라에서 여러분 400조 쓰던 나라가 600조 쓰는 나라로 이 몇 년 사이에 확 재정을 늘렸어.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올렸니? 아니면 니네가 헤쳐먹기 위해서 올렸니? 그러니까 재정을 써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건 느껴지지 않는데 나라가 망하고 있다라는 건 피부로 느껴진다 이것들아. 어휴, 이 갑갑하고 한심한 인간들.